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우리 상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고요. 맨 위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QR코드뿐만 아니라 직접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6724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어떤 글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모든 분들 다 소통 도와드릴게요. 네,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주식왕님이 정신없이 일부가 지나갔네요. 순삭이라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저도 상구님이랑 이렇게 방송할 때면 정말 재밌게 방송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전문가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치고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요? 본인 이쁘다는 댓글만 읽고 다른 거는 들켜버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중하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심심해서 주식회님이 난 못 봤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에 보니까 민프님이 동아화성이요 라고 보이는 길님이 오늘 동아는 왜 이렇게 잘 나가나요? 기사 떴나? 라고 하셨습니다. 동아화성 이 종목 전문가님 공식적으로 진입을 한 종목이죠? 맞습니다. 방송 중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네, 언급했었고요. 오늘 자회사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지금 네. 그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 성공을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그 상용화가 성공 소식에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저는 이 종목이 우리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걱정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안심을 계속 꾸준히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물론 이 최고 수준의 자회사 수소 연료전지가 이슈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충분히 이 베이스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었고 흐름 자체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지 라인도 충분히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다려 곧 와 라고 많이 안심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런 호재를 안고 주요 2평 라인 다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안 팔았죠? 왜? 더 갈 거니까. 더 갈 거니까. 네. 저는 아무리 조금만 이렇게 먹는다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더 볼 겁니다. 지금 저는 최소 신고가 정도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만약에 오늘 VI가 두 번째 VI까지 발동을 했다고 한다면 좀 시세 분출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목마르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럼 내일 바로 들어가도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면 한 번 더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더 먹을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상구님이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위드 네. 코로나가 뭐죠?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 맞습니다. 말이겠죠? 네. 코로나 전후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시대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 자체가 이전에 처음에 초기 발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완전한 종식까지 기대하고 뭐 최근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벗기네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관련 규제가 다 없어지네 그리고 지금 뭐 3단계에서 2단계 1.5단계로 내리면서 확진자 추이가 떨어질 거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지만 현재 추이는 어떻죠? 확진자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접근했을 때 인도에서 하루에 60만 명씩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은 지금 이제 이번에 화이자가 정식 승인이 났죠. 여태까지 긴급 승인이었었는데 정식 승인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신 기피자들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것이다. 그러면 더더욱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다. 앵커님 백신 맞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맞았어요. 네. 이거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던데 제 자녀 백신 뜰 때마다 누르고는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저도 기회가 된다면 바로 맞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백신 자체는 맞아야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치사율을 줄이면서 사망률도 낮추면서 이런 게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자체가 뭐냐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즉 코로나가 없는 시기는 없다.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치사량을 낮추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뭐 아직도 상대적인 얘기겠지만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개발도상국들은 굉장히 접종률이 낮죠. 왜?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 와중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에 대해서 임상이 또 들어갔습니다. WHO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부스터샷 맞는 거 9월 말까지 미국 니네 맞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글쎄요 뭐 물론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백신 물량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다 같이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는 게 이상적인 그림은 맞겠으나 국가적인 좀 표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 이기주의를 따졌을 때 과연 그게 합리적인 방식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잔여 물량을 타국에 나눠준다?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률이 50%가 이제 되네 마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1차 얘기예요. 2차 얘기가 아니라. 이제 1차가 겨우 50%를 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지금 개도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신 물량을 다른 나라에 넘기겠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국민 정서상으로 이해를 하겠느냐. 뭐 결국은 국가 이기주의이긴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타국에 이걸 보낸다는 게 글쎄요 뭐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기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가 없다라기보다는 완전한 종식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시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전에 코로나 초기 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키트 관련된 쪽 혹은 마스크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시세를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이런 기회가 뭐 시젠이라든가 뭐 EDC라든가 다시 그날의 영광은 마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네. 근데 지금 이 위드 코로나는 아니 계속 같이 가야 돼. 결국 이 백신부터 뭐 마스크 혹은 키트 이런 쪽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이쪽 섹터를 볼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가야 돼. 어차피 또 변이 바이러스는 또 나올 거야. 단지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치사량을 줄여가면서 같이 가는 거야. 점차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거지. 완벽하게 이거를 한 방에 깨끗하게 코로나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에 맞는 섹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멀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기준으로 따지자면 현재 그 백신 자체가 mRNA 방식이 가장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돼 있죠. 화이자부터 모더나 등등 뭐 이런 쪽이 대부분 그런 쪽인데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는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지금 부스터샷까지 이제 임상 들어가는데 승인이 난다면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미국도 아직 우리나라도 선진국들도 아직도 여전히 백신 맞기 바쁩니다. 그리고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2차 접종도 맞아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백신 맞지 못한 개도국들은 여태까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뭐 맞으면 3일 동안 아프다더라. 그리고 뭐 누가 며칠 만에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더라. 막 이런 경우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깊이가 조금 있죠.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근데 그만큼 이 물량들은 어디로 가죠? 그 다른 나라들로 이제 개도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반면의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임상 결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접종할 기회가 올라갈 테니까.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스푸트니크까지 WHO에 대한 승인은 받았었지만 EU가 가장 좀 까다롭죠. 그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까다로운데 아직 EU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들, 뭐 파키스탄 뭐 또 이런 그 제3국들로 많이 이제 수출이 되면서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화이자가 가장 좋아, 모더나가 가장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도 어느 정도의 예방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는 거고 스푸트니크도 마찬가지죠. 즉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화이자도 전문가님 아까 전에 일부에서 민프님이 상구님이 제일 기대하는 백신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전에 넷 다 같이 봐야 된다.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얀센이건 그리고 우리 K 백신이건 뭐 다 같이 봐야 되는 건 요즘에 맞는데. 나노코박스 그렇죠. 그것도 이슈 받아가지고 또 이 종목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 그 이제 백신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갈 거야. 갈 건데 이미 화이자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은 잘 갔습니다. 충분히 시세 분출을 보여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게 저는 스푸트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률로만 따지면 가장 높은 수치,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EU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 필리핀의 스푸트니크가 긴급 승인됐다는 이슈를 본 것 같은데 스푸트니크 관련된 이슈를 찾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계속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이것저것 좋은 예방 효과, 그리고 부스터샷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화이자도 모더나도 스푸트니크도 이런 느낌인데 상대적 소외를 받았던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그간 여태까지 힘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만 제대로 받아준다면 그만큼의 여태까지 참았던 시세 분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저는 스푸트니크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백신 관련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이런 문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최근에 다시 또 들썩이거든요. 특히나 항공주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시아나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지금 이 개판에 다 어딜 못 가죠. 근데 대신 얘네들이 뭘 했죠? 화물 운송으로 수익을 더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공 관련된 쪽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던 것 중에 대형 항공사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LCC보다는 소형 항공사들은 지금 조금 힘들다, 버겁다. 지금 국내 자체적으로 이것도 힘들고 가까운 이제 그 동남아 혹은 아시아권역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이기가 굉장히 버거울 거다. 만약에 접근을 할 거면 대형 항공사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항공사 얘기입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 뭐 관광을 보자, 뭐 어디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항공 쪽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이쪽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게 본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세 폭발을 가지고 와 줄 것이다?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단기급에서 스윙급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못 먹더라도 20에서 30% 정도는 수익 실현이 그래요? 그렇게 네.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공주들 중에서는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려주셨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 또 예상되시죠? 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아니면은 대한항공 어떤 종목을 픽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했었지만 네. 단타적인 느낌, 그러니까 단타 단기급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말하는 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빠른 승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스푸트니크. 근데 네. 스윙급 혹은 스윙급 뭐 3달에서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전 대한항공도 확실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란톡방에서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 그럼 내일 바로 들어가도 돼? 아니면 어디서 들어가야 돼? 라는 게 궁금하신다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브리핑을 하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트님이 상구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이수앱집스도 여기서 제시해 주셨나요, 전문가님? 종목 이름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럼 노란톡방에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수앱집스를 보자. 이수앱지스가 네. 지금 차트가 딱 좋게 생겼습니다. 곧 시세가 터질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요거 신규 진입해도 되냐 아니면 지금 이제 제 공식 진입가보다는 살짝 이렇게 조정받아 있는 상태는 오히려 더 좋네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네. 추매 신호라든가 지금 신규 진입 신호를 아직은 드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차트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주요 2평 라인들 61평, 121평 딱 갓 올라타면서 오늘 금일 이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희망회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스푸트니크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면서 이제서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터진다. 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터진다가 아니라 곧 시세 분출의 조짐을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면서도 곧 시세를 낸다는데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셨어요. 티사이언티픽님이랑 스마일, 네, 이모티콘 갈려져 있는 님이 들어오셨고요. 어린이님이 방송 보다가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특히나 상구님이 오늘 또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을 방송 중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종목을 저한테만 알려주시고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3부에서 힌트를 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진입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그럼요. 근데 기껏 자료 갖다 줬는데 아까 안 읽어보셔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저 이제 읽을 거예요. 이제 읽으실 거예요? 아직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상구님 가신 다음에 바로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지금처럼 묵혀두고 살만한 거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률을 크게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많은 수익률 제가 또 3부에서 이어서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로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3부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 힘든 거니? 님이 좀 슬픈데 이렇게 웃으면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닉네임이네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듭니다. 오늘 요즘에 또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제 계좌는 또 아직까지 파란색이거든요. 이분도 힘드신 것 같아요. 제 인증샷까지도 남겨주셨네요.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상구님이랑 같이 힘들지 않게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상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이슈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가 오늘 3.7조 원 규모의 M&B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캠스는 14%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7,45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이 종목 설명하기 전에 방금 전에 톡방에서 여신강림이라고 하네요. 오, 감사합니다. 많이, 전문가님이 많이 이렇게 또 읽어주다니 너무하시네요. 아니, 휴캠스 얘기하겠습니다. 네. 휴캠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휴캠스요? 휴캠스 무슨 회사인가요? 지금 갑자기 당황했어요. 네, 전문가님 공격해서. 네. 당황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사업을 지속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3.7조 원 규모의 M&B 공급 체결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7조 원 규모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수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애초에 이 휴캠스라는 기업이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1조가 안 되고 9,800억, 9,830억 정도의 규모의 회사인데 3.7조 원 규모의 계약이다. 이거는 단발성 계약이더라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매출, 좋은 영업이익, 좋은 이제 수익 실현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겠죠. 애초에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근데 그 전에도 이것저것 뭐 좋은 흐름이 많아요.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금호 미쓰기 화학이랑 3.7조 원 규모로 이렇게 체결한 거고 24일에도 2.5조 규모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신설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돈이 이 회사에 몰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서도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네. 조금만 줄여서 보면 지금 단기적 전 고점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종가 기준으로 올라타지는 못했으나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은 명확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 2, 3 지지받을 자리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했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파동 나왔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파동 나왔고 이 이쁜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지지받을 자리 충분히 지지받아주면서. 근데 오늘 단기적 전고점, 여기 쌍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쌍고점 부근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돌파 안착만 해주면. 내일 만약에 27,000원, 27,500원 부근만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저도 이 종목 공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공략하지 않았었던 건 이 시세 분출이 약간 이 변동성이 좀 불안한 여기를 자꾸 이제 이쪽 위쪽에서 제가 좀 늦게 체크했죠. 늦게 체크해가지고 이 위쪽에서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재차 시세를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발견을 하고 이 뒤쪽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공략하지 않았지만 내일도 이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27,000원, 28,000원 부분만 제대로 안착만 해준다면 이보다 더 멀리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착만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 전 고점인 32,000원 혹은
32,000원까지만 가더라도 32,000원 전 그 이상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이 종목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단기적 전고점 돌파 안착을 해줬을 때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그려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계약을 따냈고 비전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캠스에 대해서는 내일도 만약에 27,500원을 돌파하고 안착만 해준다면 3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비메모리 사업 확대에 1,5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은 7% 넘는 급등세, 8%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6,350원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이 회사의 주 거래 업체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뭐 말고도 더 있겠죠. 근데 주 고객 가장 큰 이제 고객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이제 그 나오면서 공격적인 발표를 했죠. 무슨 발표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투자. 네.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어디에? 발표를 했죠. 어디에 투자하기로 했죠? 반도체, 바이오. 그렇죠. 네. 얼마? 300조가 240조. 넘나요? 240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치 제가 공격적인 것처럼 일부러 그런 게 왜 이렇게 저를 아니에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아까 충분히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재용 회장이 240조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이미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돈을 잘 벌어서 잘 모아놓고 있다 이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앞으로도 꾸준히 미래 먹거리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 고객처로 가지고 있던 하나마이크론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1,500억 시설 투자 소식의 강세를 보인 겁니다.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야. 지금 이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었나?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실제로 이 투자금을 이 시설 투자를 한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영업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수치적으로는 13%의 잠깐만요.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돈을 벌고 있는 데서 멈춘 게 아니라 마치 삼성전자와 같이 더 많은 시설 투자, 앞으로 더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할 거다.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줄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이번에 발표했을 때 1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22%를 상승하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트 보실까요? 차트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단기적인 추세로만 본다면 최근에 반도체 업황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했었지만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추이만 본다면 나스닥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이 훨씬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상승세를 보인 건 맞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 애초에 상승 추세가 무너진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아마도 121평이었겠죠. 이 라인을 지켜줬네. 시기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뭐 이슈적으로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이 왔으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121평의 지지를 받아줬네. 그러면 반등 와야죠. 그럼 재차 신고가 그 이상까지 이 강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로 내일 들어가? 아니면 뭐 언제 들어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꾸준히 야곱야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 자체가 단타적인 접근보다는 스윙급 이상
중기급 이상으로 접근을 하면서 뭐 물론 이슈 체크라든가 특이 변수, 특이 호재, 특이 악재는 체크하면서 당연히 대응하는 겁니다. 단타보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훨씬 더 어르고 달래고 난을 가꾸듯이 관리해야 되는 게 중장기 종목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분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간다면 특이 변수, 특이 악재 포인트만 명확히 잡을 수만 있다면 꾸준히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거를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적금 넣듯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지금 중장기로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연일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정말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3.86% 조정을 받으면서 82,1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은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뱅크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면 전문가님이겠죠? 제가 안 그래도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민프님이 카카오뱅크 언제 올라갈 거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시려나? 저희 이 상장 첫날부터 해가지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3번 이상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 당시에 초기 접근했을 때 단기급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단타급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 실현을 꾸준히 반복할 거다라고 미리 공지하고 꾸준히 뭐 8%, 10%, 8%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반복하고 지금 제가 수익 실현했을 때가 첫날 이걸 갖고 왔네. 잠깐만요. 네.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좀 기다렸다가 아마도 요 부분쯤에 한번 살짝 조정 받고 나서 이 부분쯤에 이제 청산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8월 17일 이후로는 아직은 접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5일2평 내려오면 공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제 8월 23일에 한 번 더 재공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지지받는 거 보고 나서 접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일2평 이탈하고 그 연속으로 4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11일2평까지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태까지 계속 재공략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 자체는 충분히 재차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브리핑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우리나라 상장하자마자 금융 관련해가지고 은행 1등주로 떠올랐죠. 지금 은행 관련해서는 1등 종목입니다. 시총으로 해가지고 40조를 훨씬 더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2등이 KB금융인데 2등이 20조에서 25조 수준의 시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등 기업이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인데 1등 기업이라서 카카오뱅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 언택트 은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슈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들이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이슈들이라든가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상장 이후에 지금 상장했을 때가 지금 시가가 53,000원이었으니까 지금 상장한 날 시가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도 50% 이상 수익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현 시점에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 5일2평 이탈, 11일2평 이탈 상태입니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계속 단타적인 접근을 할 거라고 한다면 고민해봐야 됩니다. 잘랐다가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그때 재공략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급 이상, 스윙급 이상으로 볼 건데 라고 한다면 저는 7만 원까지도 버텨도 문제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건데 라고 한다면 저는 5만 5천 원까지도 버텨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일방적인 희망 회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재차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제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도 충분히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한다기보다는 타이밍 맞게 유도리 있게 시장 대응을 본인의 초기 목적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톡방에서 이거 언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타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요 며칠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으나 지지받는 것만 확인한다고 한다면 재차 반등 타이밍만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도 재공략할 종목입니다. 즉 관심 종목에서 빼란 얘기 아니겠죠. 계속 꾸준히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정말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눌렸을 때를 좀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우리 상근님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또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셨어요. 이튼님이 맘 편히 상근님이 신호 주시겠죠. 그냥 따라가는 1인이라고.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으시네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수익률 표는 제가 잠시 후에 3부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표까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카카오뱅크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이튼님이 10만 뱅크 갈까요? 라고 하셨고요. 수수깡님이 희망이 살아있는 카뱅. 민프님도 은행에서 시총 1이니까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상근님도 언젠가는 갈 거다. 하지만 진입 목적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좀 달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만 힘든 거니님이 한미 연합훈련도 끝나가는데 남북 경협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아난티를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짧게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우리 상근님은 또 초기 목적도 중요하시죠. 초기 진입 목적까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종목 상담까지는 아니고 경협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아마 앵커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 경협 섹터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뭔가 성과물이라든가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개성공단 오픈이든 아니면 최소한 뭐 북미 회담이건 아니면 뭐 남북 회담이건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말을 못하게 네. 해가지고 앵커님이 아니에요. 이럴 거면 왜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상담 기다리신단 그럼 말이에요. 처음부터 짧게 말해달라고 그러던가. 제가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의견을 주셨네요. 나만 힘든 건님 잘 대응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아난티 보유 중이신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초기 진입 목적까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간단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남겨주셨고요. 여신 은성님도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고민들 순서대로 올려주신 분들 빨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솔로엠이고요. 매수가는 25,200원, 비중은 20%, 초기 진입 목적은 스윙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은 2.21% 상승하면서 27,8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네. 초기 진입 목적까지 말해달라고 꼭 하고 있어요. 톡방에서도 수시로 자주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종목 분석이라든가 상담 같은 걸 해드릴 때 정말 이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자세하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목표가나 손절가나 정해줘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맞지 않네요.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저는 성심성의껏 철저하게 이제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도 본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담아서 나는 진짜로 이 종목이 궁금해. 나는 내가 이 종목이 진짜 이렇게 물려 있고 혹은 내가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 설정을 정말로 못 하겠어.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저도 이유와 명분을 확실히 분석해 드리면서 정말 세심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로엠 보겠습니다. 솔로엠 25,200원이면 여기 조정받았을 때 지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재무가 일단 굉장히 탄탄하고 삼성전기에서 분사되어 가지고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연구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서 나왔어.
애초에. 그리고 돈도 이미 잘 벌고 있어. 앞으로도 잘 벌게 어느 정도 뭐 100% 확신은 없으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상장한 이후에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서 겨우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뭐 조금 시원하게 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으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진입하신 분은 여기 자리를 지지 자리라고 생각하고 25,200원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못되게 말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반쯤 받은 느낌으로 공격적인 진입을 하신 겁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 분은 차트를 어느 정도 보면서 상승 추세,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이 올 거야 라는 기준 정도는 가지고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왜 더 그런 생각을 하냐면 초기 진입 목적 자체가 스윙급이니까 비중도 20%면 나름 무게감을 실은 거겠죠. 저는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애초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기본적인 베이스 가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기대감이 있고 예상보다 좋은 시세 흐름을 가지고 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25,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 저는 32,000원? 아니요. 저는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25,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타적인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목표가를 이렇게 여유있게 크게 정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조금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솔로엠에 대해서는 25,000원대를 지지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은 예스24고요. 매수가는 15,500원, 비중은 5% 단타로 진입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스24 오늘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14,000원에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얼마 전에 풍문이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이버에 인수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이버에 인수된다가 아니라 네이버를 인수한다 아니었나요? 아, 인수한다였나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제가 뭘 잘못 읽었나 기사책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인수된다 피인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네. 기사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인수되는 건 좀 뭔가 좀 이럴 수 있는데 인수한다가 말이 되나?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풍문으로 취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날 18일이었었는데 18일 시세 분출 시원하게 한번 쏴주더니 아닌데 하고 전부 이 시세를 반납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그 10% 네이버가 인수한다고 그 종목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종목이었더라? 이지케어텍이요. 이지케어텍. 네. 만약에 네이버가 그 10%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상승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게 아니더라도 아직 공식 발표 안 했으니까 아니더라도 괜찮다. 왜? 애초에 네이버가 인수 얘기가 안 나왔어도 잘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저는 예스24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종목은 꼭 네이버 얘기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풍문이 돌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현 시점에서는 121평이겠죠. 121평만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재차 반등을 할 거다. 혹시나 이 121평을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좀 먼 길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가지는 게 맞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죠. 지지받을 자리 또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풍문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풍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했을 뿐이지 기업 가치 자체가 흔들렸다. 기업 자체가 대세 하락장으로 조정폭으로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아직은 않는다는 거죠. 왜? 121평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 라인을 이탈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켜주기만 하면 재차 속도전의 차이겠지만 이렇게 뭐 이 풍문이 돌았을 때처럼 강하게 반등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다시 엔파 상승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500원 진입하셨네요. 15,500원이면 아마도 그 풍문 때문에 진입을 한 건지 아니면 상승 추세 타이밍에 맞게 진입을 한 건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 온갖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주요 맥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전부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주요 이평 라인들 5일평, 11일평, 61일평, 21일평까지 올라타주기만 한다면 14,600원을 올라 안전하게 안착해 주기만 한다면 재차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전제 조건은 121일평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특이 이슈 이런 거 다 빼고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는 있다.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속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 단타 접근을 했으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단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급, 스윙급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스24 인수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고요. 매수가는 3,000원, 비중은 10%, 단기로 진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질문자님 지금 조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최근 엔터 섹터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죠, 엔터 분위기가. 그렇죠. 네. 엔터라고 해도 범위가 많잖아요. 뭐 이제 아이돌 기획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영화 컨텐츠라든가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점으로 하면서 영화랑 드라마 제작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뭐 이전에도 분위기는 좋았죠. 분위기가 계속 좋았고 앞으로도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섹터이자 종목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세가 차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 분위기를 좀 타야 됩니다. 지금 좀 크게 보면은 상승 추세 여전히 잘 이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전혀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맥점 라인을 하나씩 짚어가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600원, 3,000원, 3,500원. 보통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엔파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 솔직한, 나름 분석을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접근을 하셨네요. 왜? 61일평 지지 받았으니까 접근하셨겠죠? 그리고 3,000원 부근, 이 부분 맥점 라인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접근을 했으면 방금 전에 브리핑 했듯이 어디를 목표가로 해야 되죠? 앵커님?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3,5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3,500원이 왔을 때 더 갈 거야 말 거야 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는 추세를 봐야겠지만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한다면 4,000원까지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여력,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희망 회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 어느 자리를 지켜준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왜?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과 기준과 분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필히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유도리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톡방에 올려주신 분들 종목 상담은 다 이어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내일 다 해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가시면서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던 네. 건데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